하얀 웨딩드레스는 김미연의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고급 실크와 섬세한 레이스가 그녀의 여윈 어깨를 감쌌지만 드레스 자락 아래로 떨리는 그녀의 손은 결혼식이라는 신성한 순간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자 고통인지 말해주고 있었다. 식장 안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생화 장식으로 가득했고 초고층 빌딩의 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펼쳐졌다. 그러나 미연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한 환영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예비 신랑 이준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잘생긴 얼굴, 값비싼 수트를 차려입은 그는 분명 모든 신부들이 꿈꿀 만한 이상적인 배우자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연을 향한 진정한 애정보다는 불편함과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준호의 옆에는 그의 어머니, 최 여사가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미연을 응시하고 있었다. 최 여사의 시선은 미연의 초라한 배경을 꿰뚫어 보는 듯 했으며 그 속에는 경멸과 노골적인 불만이 담겨 있었다. 주례사가 시작되고 식장은 잠시 고요해졌다. 미연은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어릴 적 고아원에 버려진 후 홀로 힘겹게 살아온 그녀에게 준호와의 결혼은 유일한 안식처이자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그의 부유한 집안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지난 몇 달간 그녀가 겪어온 냉대와 모욕은 그 모든 확신을 산산조각내고 있었다. 신랑 신부에게 성혼 서약. 주례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최 여사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다. 염간!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식장 전체를 정지시켰다. 모든 시선이 최 여사에게로 향했고 준호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미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올 것이 왔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덮쳤다. 최 여사는 미연을 노려보며 차갑게 내뱉었다. 돈 없는 주제에 감히 우리 준호에게 빌부터 신분 상승을 노리다니 네가 인간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하객들 사이에서는 술렁거림이 일었다. 일부는 수군거렸고 일부는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대부분의 눈빛은 호기심과 냉담함으로 가득했다. 미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준호가 최 여사를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아들의 팔을 뿌리치며 미연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섰다. 네가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일 생각이나 해? 내까짓 게 뭔데? 부모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천박한 몸뚱이뿐인데 우리 아들이 너 같은 걸 데리고 살 줄 알아? 최 여사의 잔인한 말들이 비수처럼 미연의 심장을 꿰뚫었다. 미연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아냈다. 이 자리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고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모든 꿈과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미연에게 최 여사의 말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때였다. 식장 문이 활짝 열리며 한 남자가 유유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등장에 식장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수트를 차려입고 있었고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철하면서도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모든 이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얼굴은 조각 같았고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빛은 그가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똑바로 미연에게로 향했다. 최 여사는 이 불청객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누구냐? 감히 남의 결혼식에 와서
소란을 피우는 건가? 남자는 최 여사의 말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미연의 앞으로 걸어와 멈춰 섰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미연의 떨리는 손을 잡아 올렸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인했다. 미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담긴 것은 흔들림 없는 그의 깊은 눈이었다. 그 눈 속에는 알 수 없는 익숙함과 함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남자는 최 여사를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그의 입술이 열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분은 제 아내입니다. 그 한마디에 식장 안은 순식간에 정지했다. 시간이라도 멈춘 듯 모두가 얼어붙었고 심지어 최 여사마저 말을 잃었다. 미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내 아내라니? 이 남자는 대체 누구지?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의 말은 너무나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기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남자는 미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최 여사를 다시 응시했다. 저의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고 그 위압감은 최 여사를 주춤하게 만들었다. 준호는 이 상황에 아연실색했다. 그는 남자를 알아본 듯 눈을 크게 떴다. 강진우 사장님? 준호의 외침에 하객들 사이에서 다시 술렁거림이 시작되었다. 강진우. 설마 그 강진우 사장? JK그룹의 젊은 CEO 강진우 말인가? 수군거림이 커져갔고 최 여사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강진우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JK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고 젊은 나이에 그룹을 물려받은 강진우는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존재였다. 강진우는 미연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고 식장 문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미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의 손에 이끌려 움직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했다. 이 남자는 왜 그녀를 아내라고 부르는 걸까? 그들은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의 말은 그녀를 굴욕적인 상황에서 구해줬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큰 미스터리 속으로 밀어넣었다. 식장 문을 벗어나자마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강진우는 미연을 차에 태우고 자신도 운전석에 올랐다. 차는 굉음을 내며 빠르게 도로를 질주했다. 미연은 창밖으로 멀어져 가는 식장 건물을 멍하니 바라봤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겪었던 악몽 같은 순간들이 꿈이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다. 그러나 차갑게 떨리는 손과 심장의 불안감은 모든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디로 가시는 거죠? 미연은 겨우 입을 열어 물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강진우의 의도를 알아야 했다. 강진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보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여전히 냉정하고 무표정했다. 당신은 이제 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의 대답은 모호했지만 단호했다. 미연은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익숙함이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서 풍겨오는 낯설지 않은 향기, 그의 손이 전하는 온기.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편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잠시였고 의문은 더욱 커져갔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이며 왜 그녀를 구한 것일까? 미연은 강진우를 몰래 살폈다. 그의 옆얼굴은 조용했지만 그 깊은 눈빛 속에는 어딘가 모를 고독과 아픔이 서려 있는 듯했다. 그는 강인하고 흔들림 없는 인물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마치 얼음으로 덮인 호수처럼 차갑고 고요해 보이지만 그 밑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차는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고급 주택가로 향했다.
이내 거대한 대문이 열리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으리으리한 저택이 눈앞에 나타났다. 저택은 고풍스러운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세련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잘 가꿔진 정원은 그림 같았다. 미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곳이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집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강진우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고 미연에게도 예의를 표했다. 미연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다. 강진우는 미연을 이끌고 넓은 거실을 지나 2층으로 향했다. 그가 문을 열어준 곳은 마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같았다. 넓고 아늑한 침실, 개인 서재, 그리고 대리석으로 장식된 욕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오늘부터 이곳에서 지내게 될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말하거나 집사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강진우는 짧게 말하고는 돌아서려 했다. 잠시만요. 미연은 용기를 내어 그를 불렀다. 대체 왜 절 도우시는 거죠? 그리고 저를 당신의 아내라고 말한 건 강진우는 미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미연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담고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 안전과 보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잠시 동안 나의 아내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아내 역할이란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연의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나에게는 이 결혼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그룹 내의 복잡한 권력 싸움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당신은 내게 완벽한 상대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배경을 문제 삼을 수 없을 테니까. 그리고 당신 또한 현재의 공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미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이용당하는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내민 손길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기댈 곳이 없었다. 준호는 그녀를 배신했고 세상은 그녀를 비웃었다. 이 남자만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다. 하지만 과연 그의 진심은 무엇일까? 결혼은 사기 결혼인가요? 미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진호는 잠시 침묵했다. 겉으로는 그렇겠죠. 하지만 이 결혼은 당신과 나 모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며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계약서도 작성할 것입니다. 미연은 그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일종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직감은 그가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제게 거짓말을 하거나 제가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연의 목소리에는 미약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강진우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너무나 짧아서 미연은 착각인가 싶을 정도였다. 약속하죠. 이곳에서는 아무도 당신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겁니다. 편히 쉬십시오. 그는 방을 나갔고 미연은 홀로 남겨졌다. 넓고 화려한 방은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침대 끝에 걸터앉아 심호흡을 했다. 방금 전까지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물 젖은 결혼식을 올리던 그녀가 이제는 낯선 남자의 저택에서 그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뒤바뀌었음을 실감했다. 그녀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과원 시절 매일 밤 창밖을 바라보며 언젠가 자신을 구해줄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꿈꿨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 꿈은 항상 흐릿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한 남자가 나타나 그녀를 구해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녀가 꿈꾸던 백마탄 왕자님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차갑고 신비로우며 위험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다. 미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목을 매만졌다. 그곳에는 어릴 적부터 늘 차고 있던 낡은 은색 팔찌가 있었다. 고아원 원장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녀에게 주었던 유일한 유품이었다. 팔찌는 오래되어 색이 바래고 흠집이 많았지만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다. 문득 그녀는 강진우의 손목에서 봤던 희미한 흉터가 떠올랐다. 그의 손목에도 무언가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자세히 볼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오래된 기억 속에서 어떤 매듭이 풀리는 듯한 희미한 느낌만 받았을 뿐이었다. 내일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이 기이한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며 강진우라는 남자는 대체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 미연은 불안감 속에서도 알 수 없는 기대감과 함께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미로 속으로 들어섰고 그녀는 그 미로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김미연은 눈을 떴다. 부드러운 햇살이 실크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어제 겪었던 모든 일들이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눈앞에 펼쳐진 낯선 천장과 최고급 침구는 그녀가 강진우의 저택에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에서 내려왔다. 맨발에 닿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낯설게 느껴졌다. 욕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넓은 욕실은 어지간한 미연의 방보다도 훨씬 컸다. 최고급 브랜드의 어메니티와 부드러운 타월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어제의 절망감보다는 한결 나아져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아. 나는 김미연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세수를 마치고 나왔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집사였다. 그는 정중한 목소리로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렸다. 미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으로 향했다. 넓은 식당에는 길고 우아한 식탁이 놓여 있었고 강진우가 이미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서양식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다. 굿모닝. 강진우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짧게 인사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처럼 차분했다. 미연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앞에도 똑같이 완벽하게 차려진 식사가 준비되었다. 그녀는 포크를 들었지만 좀처럼 음식을 입에 넣을 수 없었다. 어제부터 이어진 충격과 혼란, 그리고 강진우라는 남자에 대한 의문이 그녀의 식욕을 완전히 앗아갔다. 불편한가요? 강진우가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미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저 아직 모든 게 실감나지 않아서요. 당신은 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녀는 다시 한번 핵심을 찔렀다. 어제의 대답은 그녀를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다. 강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후 미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내게 이 결혼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특히 나의 할아버지와 고모는 내가 하루빨리 결혼하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를 통제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왜 저여야 하죠? 세상에는 수많은 여성이 있고 당신처럼 완벽한 조건의 남성이라면 원하는 어떤 여자와도 결혼할 수 있을 텐데요. 미연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강진우의 눈빛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세상에 그 어떤 여자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배경, 그것이 오히려 내게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장점이란요? 미연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누구도 당신이 나의 배경을 보고 접근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희생양처럼 보일 테니까. 게다가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죠. 나는 그런 당신의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말은 미연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그녀의 약점을 장점으로 둔갑시켰고 그녀의 아픔을 자신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해석했다. 기묘한 설득력과 함께 느껴지는 씁쓸함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계약을 할 겁니다. 강진우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태블릿을 가져와 미연에게 건넸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조건이 있다면 언제든 이야기하십시오. 미연은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법률 용어로 가득한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강미연이라는 가명으로 강진우의 법적 아내가 되며 계약 기간은 2년. 그 기간 동안 강진우는 미연에게 최고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고 모든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며 계약 종료 시에는 막대한 위자료와 함께 그녀의 독립을 지원한다. 또한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은 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 관계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연은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었다. 모든 조항이 강진우에게 유리하게 보였지만 동시에 그녀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약속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너무나 관대한 조건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이름 위로 김미연 대신 강미연이라는 글자가 새겨지는 것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 그녀는 강미연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다. 계약이 성사되자 강진우의 얼굴에 한층 더 긴장감이 풀린 듯한 기색이 돌았다. 오늘부터 당신은 JK그룹 강진우 회장의 아내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내가 첫눈에 반해 결혼한 운명적인 상대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을 겁니다. JK그룹의 임원들을 만나고 여러 행사에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불편하겠지만 잘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사랑했던 준호와 그의 가족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다. 그녀가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 노력하는 사이 이준호와 그의 가족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최 여사는 강진우의 등장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JK그룹의 강진우라면 그녀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다. 그녀는 미연이 자신들을 완전히 농락했다고 생각하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당장 김미연을 찾아와. 그 빌어먹을 계집애가 감히 우리 준호를 버리고 강진우에게 간 건가. 최 여사는 집안을 뒤집어 엎을 듯 소리쳤다. 준호는 침울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강진우가 나타났을 때 미연의 손을 잡고 돌아서는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미연의 눈빛에서 본 것은 경멸이었다. 그는 자신이 미연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제 미연은 강진우의 아내가 되어버렸다. 그는 미연을 다시 되찾아야 했다. 그녀가 아니면 강진우의 아내가 아닌 그 어떤 여자도 그에게는 불필요했다. 준호는 미연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고아원 동료들, 몇 안 되는 친구들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미연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마치 미연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준호의 마음속에는 미연에 대한 집착이 점점 더 커져갔다. 그는 미연이 강진우에게 간 이유가 순전히 돈 때문이라고 확신했고 자신에게 돌아온다면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미연은 강진우와 함께 JK그룹 본사를 방문했다. 그녀는 강진우의 지시대로 고급스러운 정장을 차려입었고 그의 옆에 나란히 섰다. 강진우는 그녀에게 기본적인 비즈니스 에티켓과 JK그룹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미연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경청하며 그의 지시에 따랐다. 그녀는 강진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침착하고 영리하게 행동했다. 그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룹 임원들은 미연의 등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강진우가 갑작스럽게 결혼을 발표했을 때도 놀랐지만 상대가 이토록 아름답고 기품 있는 여성일 줄은 예상치 못했다. 그들은 미연이 강진우가 첫눈에 반했다는 소문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들의 시선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강진우의 선택에 대해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강진우는 미연의 손을 잡고 임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소개했다. 제 아내 강미연입니다. 앞으로 함께할 일이 많을 테니 모두들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미연의 존재는 JK그룹 내에서 확고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 미연은 임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는 강진우의 말대로 강인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저녁 미연은 저택으로 돌아와 강진우에게 물었다. 가족들의 압박이라고 하셨죠? 그게 전부인가요? 강진우는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전부는 아니죠. 내게는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그룹을 안정시키고 나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과거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의 말에 미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다. 과거의 문제? 미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목에 있는 낡은 팔찌를 만졌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강진우의 손목에서 봤던 희미한 흉터가 다시 떠올랐다. 어쩌면 그들의 인연은 단순히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혹시 당신도 어릴 때 아팠나요? 어디 몸에 큰 상처라도 있나요? 미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진우는 순간적으로 미연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계는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이내 그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이죠. 내 과거에 대해 궁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나의 아내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의 단호한 거절에 미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태도에서 어렴풋이 깊은 상처와 고통을 엿볼 수 있었다. 마치 그 상처를 다른 사람이 건드리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사람처럼 그날 밤 미연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잊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들이 떠올랐다. 흐릿한 기억 속에 낡은 건물, 차가운 복도, 그리고 늘 함께 놀던 한 남자아이의 모습. 그 아이의 손목에도 자신과 비슷한 흉터가 있었던 것 같았다. 어쩌면 강진우의 흉터가 그 소년의 흉터와 일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은 너무나 파편적이었고 선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밤하늘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같았다. 그녀는 강진우가 단순히 자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알 수 없는 목적을 위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녀의 과거와도
깊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하면서도 흥미로운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이 기이한 결혼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싶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손목에 있는 낡은 팔찌를 매만졌다. 이 팔찌가 과연 그 비밀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희미한 위안을 느꼈다. 어쩌면 강진우도 그녀처럼 어떤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강미연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김미연은 강진우의 저택에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완벽한 나날을 보냈다. 최고급 의상을 입고 전용 차량으로 이동하며 품격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상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JK그룹 강진우 회장의 젊고 아름다운 아내로 추앙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불안과 의문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강진우가 만들어준 이 유리성에 갇힌 채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아야 했다. 강진우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미연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제공했다. 그의 비서들은 그녀의 일정을 꼼꼼히 관리했고 전담 스타일리스트는 그녀의 의상과 외모를 책임졌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차갑고 무뚝뚝했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의 태도는 미연에게 더 큰 벽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부부라는 이름 아래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지만 사실상 타인에 가까웠다. 어느 날 저녁 미연은 강진우가 서재에서 밤늦도록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차를 끄려 조심스럽게 그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연은 차를 들고 서재 안으로 들어섰다. 서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강진우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안경을 쓴 채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커피 대신 따뜻한 차가 좋을 것 같아서요. 미연은 차를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강진우는 고개를 들어 미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살짝 놀란 기색이 스쳤다. 고맙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눈을 감았다. 긴 하루의 피로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미연은 조용히 서재 한쪽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고요한 서재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강진우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들렸다. 그때 미연의 시선이 그의 오른손으로 향했다. 그가 차를 들기 위해 잠시 소매를 걷어 올린 순간 그녀는 그의 손목에서 옅은 흉터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의 기억 속 흐릿한 소년의 손목에 있던 흉터와 놀랍도록 흡사했다. 그리고 그녀의 팔찌가 지나치게 딱 맞아떨어지는 위치였다. 손목에 무슨 상처인가요? 미연은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강진우는 차를 내려놓고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깊은 상처를 건드린 듯한 표정이었다. 오래된 상처입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며 소매를 다시 내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 거부감이 섞여 있었다. 미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더욱 강해졌다. 강진우와 그녀의 과거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그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통해 그녀의 잊혀진 기억 속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며칠 후 미연은 강진우의 주치의가 저택을 방문했을 때 우연히 그의 말을 엿듣게 되었다. 주치의는 강진우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의 어릴 적 큰 수술 흔적에 대해 언급했다. 심각한 사고로 인한 큰 수술이었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그가 간혹 극심한 두통에 시달린다는 내용이었다. 미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큰 수술, 어릴 적 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잊고 싶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녀의 유일한 기억은 고아원 시절의 단편적인 순간들이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어떤 아이와 함께 지냈는지, 그 아이가 누구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는 늘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한 남자아이의 흐릿한 형상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녀의 팔찌와 관련된 어떤 기억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그날 밤, 미연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목에 있는 낡은 은색 팔찌를 만졌다. 이 팔찌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어쩌면 잊혀진 과거로 가는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강진우의 흉터와 자신의 팔찌가 우연이 아닐 거라고 확신했다. 다음 날 미연은 강진우에게 함께 외출할 것을 제안했다. 좀 답답해서요. 바람이라도 쐴 겸 같이 나가지 않을래요? 강진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사람이 많지 않은 한적한 공원으로 향했다. 미연은 강진우의 옆에서 조용히 걸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익숙함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튀어나온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려 강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미연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강진우는 재빠르게 그녀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물러서요. 강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순식간에 2 남자를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으며 마치 잘 훈련된 격투가처럼 보였다. 미연은 그의 능숙한 싸움 솜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가 평범한 CEO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싸움은 단순한 자기 방어가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듯한 정교한 기술이었다. 그러나 상대방은 예상보다 많았다. 또 다른 남자들이 승합차에서 내려왔고 그들은 모두 단도를 들고 있었다. 강진우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미연을 보호하려 애썼다. 그의 얼굴에는 상처가 생겼고 옷은 찢겨 나갔다. 미연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강진우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주변을 살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마리의 개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털은 지저분하고 꽤 죄죄했지만 그 눈빛은 총명하고 날카로웠다. 개는 남자들에게 맹렬하게 지저대며 달려들었고 그중 한 남자의 다리를 물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자 개는 다시 다른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코코! 미연은 자신도 모르게 개를 향해 소리쳤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어릴 적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개 이름이었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 개는 그녀의 어릴 적 추억 속에 있던 개와 너무나 흡사했다. 아니, 어쩌면 그 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가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 강진우는 마지막 남은 남자를 제압하고 미연의 손을 잡고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들은 공원을 가로질러 주차된 차로 향했다. 미연은 뒤따라오는 개를 보며 외쳤다. 코코, 이리 와. 개는 미연의 부름에 놀란 듯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그들을 쫓아왔다. 강진우는 서둘러 차문을 열고 미연을 태웠다. 개는 망설임 없이 뒷좌석에 뛰어올랐다. 강진우는 빠르게 차를 출발시켰다. 차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미연은 코코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코코가 자신의 어릴 적 코코와 같은 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코코는 미연의 손길에 고개를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저 개는 어떻게 된 거죠? 강진우가 백미러로 코코를 보며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어릴 적 키우던 개와 너무 똑같아요. 이름도 코코였는데. 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가 미연의 팔찌와 자신의 흉터를 의식적으로 피했던 것처럼 이제 코코의 등장은 그의 과거를 강하게 흔드는 듯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강진우는 주치의를 불렀다. 주치의는 강진우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미연은 코코를 깨끗이 씻기고 먹이를 주었다. 코코는 오랜만에 맛보는 따뜻한 보살핌에 편안함을 느끼는 듯했다. 그날 밤 강진우는 미연을 서재로 불렀다. 그의 얼굴은 여느 때보다 진지했다. 오늘 일은 평범한 강도 사건이 아닙니다. 미연은 숨을 들이켰다. 그럼요. 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죠? 강진우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조심스럽게 드러냈다. 이 상처는 어릴 적 어떤 기관에서 겪은 사고로 생긴 것입니다. 그곳은 정상적인 고아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비인간적인 실험과 훈련을 진행하는 곳이었죠. 나도 그곳 출신입니다. 미연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다. 흐릿한 건물, 차가운 복도, 그리고 자신에게 주사를 놓던 하얀 가운의 사람들. 그녀도 그곳의 아이였다. 제 팔찌도 그곳에서 받은 거예요. 원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다고 했는데. 미연은 자신의 팔찌를 보여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진우는 미연의 팔찌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 팔찌는 그곳의 아이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표식이었습니다. 나에게도 비슷한 표식이 있었지만 사고 후 사라졌죠.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미연의 머릿속에 폭풍처럼 기억이 몰아쳤다. 낡은 고아원, 차가운 주사바늘, 고통스러운 훈련, 그리고 늘 그녀의 곁을 지키던 한 남자아이의 모습. 그 아이는 작고 여린 미연을 항상 보호해 주었다. 그 아이는 그녀의 첫 번째 친구이자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강진우였다. 진우 오빠. 미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를 구해준 이 남자가 바로 그녀의 잊혀진 과거 속의 오빠이자 그녀를 지켜주었던 유일한 존재였다는 것을. 강진우는 미연의 눈물을 보고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그녀의 이름을 듣고 얼어붙었다. 그는 미연을 향해 천천히 다가섰다. 미연아, 설마 네가... 김미연이. 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다. 저예요. 제가 미연이에요. 오빠를 잊었을 리가 없잖아요. 왜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복잡한 감정으로 뒤섞여 있었다. 강진우는 그녀의 이름을 다시 한번 되뇌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미연의 얼굴을 감쌌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감정이 북받쳐 있었다. 그는 미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눈에도 촉촉하게 물기가 고였다. 나는 그곳에서 벗어난 후 기억의 상당 부분을 잃었습니다. 오직 고통스러운 잔상들만 남아있었죠. 하지만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알 수 없는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당신이 끌렸던 것도 어쩌면 나의 무의식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진우는 미연을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강인했다. 미연은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가족을 되찾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코코도 그곳에서 오빠와 함께 있던 개였어요. 그 애가 우리를 구해줬죠. 미연은 코코를 떠올리며 말했다.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코코, 그 녀석은 특별한 개였지.
우리가 탈출할 때도 큰 도움을 줬어. 어쩌면 그 녀석도 우리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군.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잊혀진 과거의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그들의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이 명백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줄 유일한 존재였고 앞으로 함께 헤쳐나가야 할 어둠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을 쫓던 남자들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그들의 과거와 관련된 위험한 조직의 일부였다. 코코의 등장은 그들에게 중요한 단서이자 경고였다. 강진우와 김미연은 잊혀진 과거 속에서 서로를 찾았다. 강진우는 미연을 끌어안은 채 조용히 흐느꼈다. 차갑고 이성적이던 그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눈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미연을 향한 깊은 그리움이 가득했다. 미연 또한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외로움과 슬픔이 강진우의 품에서 눈물로 터져 나왔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비로소 완전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강진우는 미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연이 겪었을 고통에 대한 미안함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미연은 고개를 저었다. 오빠도 힘들었잖아요. 저는 오빠를 잊고 살았는데 오빠는 저를 찾으려고 애썼겠죠. 미안해요, 오빠. 강진우는 미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아니야, 미연아. 잊었다고 해도 괜찮아. 이제부터라도 함께하면 돼.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운명이야. 그들은 그날 밤늦도록 서로의 잊혀진 과거를 되짚었다. 미연은 자신의 기억이 얼마나 파편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강진우는 그녀의 기억을 보충해주며 그들이 지냈던 푸른 하늘 보육원이라는 이름의 고아원이 사실은 불법적인 인간 실험이 자행되던 비밀 시설이었음을 털어놓았다. 그곳의 원장은 표면적으로는 자선 사업가였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의 특별한 잠재력을 개발한다는 명목 아래 비윤리적인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알 수 없는 약물을 투여하고 신체 능력을 극대화하는 훈련을 시켰다. 나는 그곳에서 탈출하다 큰 사고를 당했어. 그때 이 흉터를 얻었고 대부분의 기억을 잃었지. 어쩌다 운 좋게 지금의 할아버지에게 발견되어 재활 치료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 하지만 나는 늘 마음 한구석에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다는 공허함을 느꼈어. 그리고 가끔씩 어린 시절에 잔인한 꿈을 꾸곤 했지. 강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미연은 강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럼 오늘 우리를 습격한 사람들은 그 보육원과 관련된 사람들이겠죠? 아마도 그럴 거야. 그곳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우리를 찾아다니는 것 같아.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 때문에 접근하는 걸 수도 있고. 강진우의 얼굴에는 결의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 도망치지 않을 거야. 너와 코코를 찾았으니 나는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들을 심판대에 세울 거야. 코코는 그들의 대화를 이해하는 듯 조용히 그들 곁에 앉아 있었다. 미연은 코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코코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과거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이자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존재였다. 다음 날 아침 강진우는 미연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일단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대외적으로 더욱 공고히 해야 해. 그래야 그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 보육권의 흔적을 다시 추적할 거야. 너의 기억 조각들과 코코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 그때 준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강진우는 미연에게 받지 말라고 했지만 미연은 자신의 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다. 미연아,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왜 내 전화를 피하는 거야? 강진우랑 헤어지고 나한테 돌아와줘.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준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이기적인 집착이 느껴졌다. 미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준호 씨, 저는 이미 강진우 씨의 아내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는 준호 씨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강진우에게 돈 때문에 간 거지. 내가 더 많은 돈을 줄게. 내가 더 잘해줄게. 제발 돌아와 줘. 너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는 애원했지만 미연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다. 돈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저에게 준 상처는 돈으로도 치유될 수 없어요. 그리고 강진우 씨는 저에게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찾아주셨어요. 이제는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미연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준호는 미연의 말에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미연이 자신을 진심으로 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미연을 향한 비뚤어진 집착과 강진우에 대한 질투가 불타올랐다. 그는 미연을 되찾기 위해, 강진우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의 여동생이자 JK그룹의 경쟁사 임원인 이은채가 강진우와 미연의 결혼을 흔들기 시작했다. 이은채는 냉철하고 야심찬 사업가로 오랫동안 JK그룹의 약점을 노려왔다. 그녀는 미연의 과거와 관련된 루머를 퍼뜨리고 강진우의 사업에 방해를 놓기 시작했다. 이은채는 기자들을 매수하여 미연의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게 만들었다. JK그룹 강진우 회장, 베일에 쌓인 신부의 충격적인 과거, 빈민 고아원 출신 강진우 회장에게 의도적인 접근인가? 와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미연은 다시 한번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이은채가 이런 짓을 꾸민 것이 확실해요. 그녀는 JK그룹을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명성을 깎아내리려고 하는군요. 미연은 강진우에게 말했다. 강진우는 차분하게 대응했다. 걱정 마. 나는 이런 일에 익숙해. 이은채는 내가 예전부터 경계하던 인물이야. 그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그녀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보여줄 거야. 그는 즉시 변호사를 통해 언론사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했고 이은채의 음모를 폭로하는 반박 기사를 내보냈다. 동시에 그는 미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개인정보를 철저히 감췄다. 하지만 이은채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JK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돌려 강진우가 추진하던 대규모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했다. 강진우는 이은채의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은채 혼자서는 이런 복잡한 계획을 세울 수 없어. 분명 뒤에 누가 있을 거야.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JK그룹을 흔드는 것을 넘어설지도 몰라. 강진우는 미연에게 말했다. 미연은 코코를 보았다. 코코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문득 어릴 적 코코와 함께했던 훈련 기억이 떠올랐다. 그들은 코코를 단순한 애완견으로 훈련시킨 것이 아니었다. 코코는 정보를 전달하고 사람을 추적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혹시 코코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미연은 코코를 유심히 살폈다. 코코의 목줄에는 작은 캡슐이 달려 있었다. 미연은 조심스럽게 캡슐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칩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강진우에게 마이크로칩을 보여주었다. 이게 뭘까요? 미연은 궁금해하며 물었다. 강진우는 마이크로칩을 받아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건 최신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데이터 칩이야. 아마도 코코가 우리와 함께 탈출할 때 숨겨온 것 같아. 강진우는 즉시 전문가를 불러 마이크로칩을 분석하게 했다. 칩 안에는 푸른 하늘 보육원에서 진행된 비윤리적인 실험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의 실험 기록, 약물 투여 기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시했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그 중에는 이은채의 아버지인 이 회장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회장은 과거 푸른 하늘 보육권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아이들의 능력을 이용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이다. 이은채의 아버지가 보육권의 배후에 있었다니. 미연은 충격의 할 말을 잃었다. 그녀를 비난하고 모욕했던 이준호 가족과의 악연이 생각보다 깊게 얽혀 있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 이은채는 그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를 공격했던 거야. 강진우는 마이크로칩을 꽉 쥐었다. 이 증거만 있으면 이 회장과 이은채를 모두 무너뜨릴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더욱 위험해질 수도 있어.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강진우가 자신의 곁에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맞설 용기를 얻었다. 코코는 그들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를 제공해 주었다. 그들은 코코에게 고맙다는 듯이 쓰다듬어 주었다. 코코는 꼬리를 흔들며 그들에게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강진우는 마이크로칩에 담긴 정보들을 토대로 이 회장과 이은채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과 검찰에 제보하기 전에 먼저 증거들을 더욱 확고히 다지기로 했다. 이 회장과 이은채는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더욱 광적으로 강진우와 미연을 압박해왔다. 그들은 미연의 주변 인물들을 위협하고 강진우의 회사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어느 날 미연은 집 앞에서 준호와 마주쳤다. 준호는 폐인이 된 모습으로 그녀 앞에 나타났다. 미연아, 제발 나한테 돌아와줘. 나 없이는 안 돼. 너도 나 없이는 행복할 수 없을 거야. 미연은 싸늘하게 그를 외면했다. 당신은 이미 저에게 상처를 줬어요. 이제 와서 이런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네가 강진우랑 헤어지지 않으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폭로할 거야. 너의 과거, 너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알려버릴 거야. 준호는 격분하여 소리쳤다. 그는 미연이 강진우의 아내가 된 것이 돈 때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미연은 그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뭘 폭로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연의 단호한 태도에 준호는 더욱 분노했다. 그는 미연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때 코코가 맹렬하게 짖으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준호는 코코에게 위협을 느끼고 뒷걸음질 쳤다. 미연은 코코를 안심시키고 준호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다. 이제 그만해요. 당신의 집착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해요. 강진우 씨는 저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준호는 미연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미연의 눈빛에서 강진우를 향한 진심을 보았고 그것은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미연을 납치하여 강진우에게서 빼앗아 오기로 결심했다. 그는 미연이 자신을 떠난 것이 오직 강진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날 밤 미연은 침실에서 강진우와 함께 마이크로칩 속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들은 푸른 하늘 보육권의 구조와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했다. 강진우는 그들의 네트워크를 파악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낼 방법을 찾고 있었다. 우리가 어릴 때 그곳에서 받은 약물. 그것이 우리의 능력을 비정상적으로 강화시켰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그 약물을 이용했을 거야.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유전 정보 때문에 이런 실험을 했을 수도 있고. 강진우는 진지하게 말했다. 미연은 자신의 몸에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이질감과 때때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감각이 그 약물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오감이 예민하고 예지몽 같은 것을 꾸는 경우가 많았다. 강진우는 미연의 손을 잡았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우리의 삶을 되찾을 시간이야.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신뢰와 함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싸움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은채와 이 회장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강진우와 미연을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코코가 있었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 강진우와 미연은 마이크로칩에 담긴 진실 앞에서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 회장의 이름이 푸른 하늘 보유권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모든 고통과 비극의 사람의 탐욕에서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미연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날의 결혼식이 이 회장 일가와의 끔찍한 악연의 시작점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혀졌던 진실의 서막이었음을 깨달았다. 이 회장,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인 거죠? 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진우는 책상에 놓인 이 회장의 사진을 응시했다. 사진 속 이 회장은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강진우의 눈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잔인함과 위선이 보였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자 자선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인간적인 짓도 서슴지 않는 파렴치한이죠. 푸른 하늘 보유권도 그의 돈벌이 수단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는 아이들의 특별한 능력을 이용해 무기 개발이나 기타 불법적인 사업에 활용하려 했을 겁니다. 미연은 몸서리쳤다. 그럼 저희에게 주사했던 약물도 그 일환이었군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실험용 쥐에 불과했겠죠. 강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은채는 아버지의 더러운 비밀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녀는 우리가 가진 증거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코코는 그들의 대화를 이해하는 듯 미연의 발치에 바싹 붙어 있었다. 미연은 코코의 털을 쓰다듬으며 고마움을 표했다. 코코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혔을 것이다. 강진우는 마이크로칩의 자료를 더욱 철저하게 분석했다. 그는 자료 속에 숨겨진 암호화된 파일들을 해독하며 이 회장의 비리 네트워크와 푸른 하늘 보유권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명확히 만들었다. 그는 며칠 밤낮을 세워 자료를 분석했고 미연은 그런 강진우의 옆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고 그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힘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섰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했고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강진우는 미연에게서 잊고 지냈던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고 미연은 강진우에게서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을 발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연은 또다시 기이한 예지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낡고 어두운 지하실에 갇혀 있었고 싸늘한 금속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리고 눈앞에는 이상한 기계들이 놓여 있었고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주사기를 들고 있었다. 그 남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의 눈빛은 섬뜩했다. 꿈속의 남자는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푸른 하늘 보유권의 의사와 닮아 있었다. 미연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강진우는 그녀의 비명소리에 놀라 침실로 달려왔다. 미연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미연은 울먹이며 꿈 이야기를 강진우에게 털어놓았다. 강진우는 미연의 말을 들으며 얼굴이 굳어졌다. 그곳이야. 푸른 하늘 보유권의 지하 실험실. 내가 탈출하기 전에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실험을 당했던 곳이기도 해. 하지만 왜 지금 와서 꿈을 꾸는 걸까요? 제가 그곳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미연은 혼란스러웠다. 강진우는 미연의 손목에 있는 팔찌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이 팔찌가 그리고 코코가 너의 잠재된 기억을 자극하는 것 같아. 아니면 그들이 너를 다시 노리고 있다는 경고일 수도 있고 그들은 마이크로칩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강진우는 꿈속의 지하실과 유사한 구조의 도면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도면에는 오메가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오메가 프로젝트는 푸른 하늘 보유권에서 진행된 가장 비밀스러운 실험으로 아이들의 특별한 유전자를 조작하여 초인적인 능력을 부여하려는 비인간적인 시도였다. 강진우와 미연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 대상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재산 때문에 쫓기는 것이 아니었어. 우리의 몸 안에 그들이 심어놓은 무언가가 있는 거야. 강진우는 충격과 분노의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 이은채가 강진우와 미연을 상대로 최후의 방역을 시작했다. 그녀는 언론을 통해 강진우가 과거 불법적인 기관에서 훈련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의 현재 사업도 불투명한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또한 그녀는 강진우의 집안 내부의 권력 다툼을 이용해 그의 할아버지까지 움직여 강진우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JK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강진우의 입지는 흔들렸다. 이은채가 선을 넘었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강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모든 증거를 모아 검찰에 고발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은채는 이미 한 발 앞서 강진우의 주변 인물들을 매수하여 그들의 협조를 막고 있었다. 강진우는 고립되었고 상황은 점점 더 불리하게 돌아갔다. 미연은 강진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다. 그녀는 그를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예지몽과 잃어버린 기억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밤, 미연은 코코와 함께 저택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코코는 갑자기 미연의 옷자락을 물고 한 방향으로 이끌었다. 코코가 이끄는 곳은 저택 뒤편의 낡은 창고였다. 창고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 있었고 굳게 잠겨 있었다. 코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미연은 코코의 행동에 의아해하며 물었다. 코코는 낑낑거리며 창고 문을 긁었다. 미연은 강진우에게 연락하여 창고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강진우는 의아해하면서도 창고 열쇠를 가져와 문을 열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습했다. 코코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상자 앞에서 멈춰 섰다. 미연은 상자를 열어보았다. 상자 안에는 먼지 쌓인 낡은 사진첩과 몇 권의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첩 속에는 미연과 강진우의 어린 시절 사진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푸른 하늘 보유권에서 함께 지내던 모습, 함께 웃고 울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강진우의 손목에 있는 흉터와 미연의 팔찌가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도 있었다. 사진 속 코코는 그들의 곁을 늘 지키고 있었다. 미연은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은 푸른 하늘 보유권의 원장이었던 노인균의 것이었다. 일기장에는 노인균이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비인간적인 실험을 진행했던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약물을 사용했고 어떤 훈련을 시켰는지 일기장에 낱낱이 적어 놓았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기장 말미에 적힌 노인균의 회한과 고백이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후회하며 아이들을 구해줄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는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자신의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한 곳에 숨겨두었다고 기록했다. 그 증거는 푸른 하늘 보유권의 가장 깊은 지하 실험실, 즉 미연이 꿈에서 본 그곳에 숨겨져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여는 열쇠는 바로 강진우와 미연의 팔찌였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증거예요. 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강진우에게 일기장을 건넸다. 강진우는 일기장을 읽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노인균의 일기장은 이 회장과 이은채의 모든 죄를 명백하게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리고
그들이 잊고 지냈던 팔찌가 그 모든 비밀의 열쇠였다는 사실에 그는 전율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차고 있던 이 팔찌가 그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였다니. 강진우는 미연의 손목에 있는 팔찌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코코는 그들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다. 마치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듯이 그들은 즉시 푸른 하늘 보육원의 위치를 파악했다. 보육원은 이미 폐허가 된 지 오래였지만 지하 실험실은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높았다. 강진우는 은밀하게 보육원 건물의 도면을 입수하고 지하 실험실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임을 시작하자마자 이은채는 강진우와 미연이 증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녀는 더욱 광적으로 그들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진우의 사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더 큰 비리를 터뜨리고 미연을 납치하여 증거를 빼앗으려 했다. 그들은 우리가 증거를 찾았다는 것을 눈치챘을 거예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미연은 강진우에게 말했다. 강진우는 미연의 손을 잡았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우리의 삶을 되찾을 시간이야. 그들은 푸른 하늘 보육원의 지하 실험실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은 그들의 과거가 시작된 곳이자 모든 진실이 숨겨진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이 회장과 이은채에게 맞서야 했다. 코코는 그들의 옆에서 든든하게 그들을 따랐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정의를 향한 강한 열망이 불타올랐다. 푸른 하늘 보육원의 폐허는 을씨년스러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낡고 부서진 건물 잔해들이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그곳의 비극적인 과거를 더욱 음산하게 만들었다. 강진우와 미연은 코코와 함께 폐허 속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심장은 불안과 결의로 동시에 뛰고 있었다. 이곳은 그들의 지옥 같은 과거가 시작된 곳이자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장소가 될 터였다. 강진우는 노인균의 일기장에 나온 도면을 토대로 지하 실험실의 입구를 찾아냈다. 낡은 철문은 녹슬어 있었고 거미줄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곰팡이 냄새와 함께 눅눅한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강진우는 손전등을 켜고 앞장섰다. 미연은 그의 뒤를 따랐고 코코는 그들 옆에서 킁킁거리며 주위를 살폈다.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은 어둡고 미끄러웠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갔다. 미연은 계단을 내려갈수록 어릴 적 기억 속에 싸늘한 감각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주사 바늘의 공포, 알 수 없는 약물 주입 후의 고통, 그리고 차가운 실험대.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경련했다. 괜찮아, 미연아. 내가 옆에 있어. 강진우는 미연의 손을 꽉 잡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존재는 미연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계단 끝에는 낡은 철문이 하나 더 있었다. 강진우는 문을 열었고 그들 앞에는 넓은 지하 실험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미연의 꿈속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녹슨 실험대, 깨진 유리병들,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알 수 없는 기계 장치들. 모든 것이 그들의 끔찍한 과거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여기가 그곳이군요. 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진우는 노인균의 일기장에 언급된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진 장소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일기장의 단서를 토대로 실험실 구석에 있는 낡은 캐비닛으로 향했다. 캐비닛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강진우는 능숙하게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었다. 캐비닛 안에는 낡은 금속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위에는 알 수 없는 문양과 함께 2개의 홈이 파여 있었다. 강진우는 미연에게
자신의 손목에 있는 팔찌와 미연의 팔찌를 꺼내라고 했다. 그들은 각자의 팔찌를 홈에 끼워 넣었다. 그러자 상자에서 희미한 빛이 나오기 시작했고 상자의 뚜껑이 천천히 열렸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들과 두꺼운 서류 뭉치, 그리고 당시 이 회장과 노인균이 주고받았던 비밀 서신들이 들어있었다. 비디오 테이프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실험 영상들이 담겨 있었고 서류 뭉치에는 아이들의 신체 기록, 약물 투여 기록, 그리고 실험 결과 보고서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비밀 서신들에는 이 회장이 노인균에게 실험 진행을 독촉하고 결과물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게 이 회장의 모든 죄를 밝힐 수 있는 증거야. 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들을 꺼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였다. 거기까지다.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이은채가 무장한 경호원들을 이끌고 실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뒤에는 준호도 함께 있었다.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기어이 여기까지 찾아왔군. 그 더러운 과거를 다시 들춰내려고 말이야. 이은채의 입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늦었어. 그 증거는 내가 가져갈 거야. 너희는 여기서 죽는 거야. 이은채, 이제 그만둬. 네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네가 덮을 수는 없어. 강진우가 소리쳤다. 닥쳐. 내 아버지를 모욕하지 마. 이 모든 건 너희 때문에 시작된 거야. 너희 같은 존재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위험에 처하게 된 거라고. 이은채는 분노에 차서 외쳤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강진우와 미연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었고 강진우는 미연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싸우기 시작했다. 그는 뛰어난 격투 실력으로 경호원들을 제압했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다. 미연은 강진우를 돕기 위해 주위를 살폈다. 그녀의 눈에 실험실 구석에 놓인 낡은 철봉이 들어왔다. 그녀는 철봉을 집어들고 강진우를 돕기 위해 뛰어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비록 강진우처럼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꽤나 민첩했다. 준호는 미연이 강진우를 돕는 모습에 더욱 분노했다. 미연아, 대체 왜 강진우를 돕는 거야? 나는 네 남편이었잖아. 저놈은 너를 이용하는 거라고. 그는 미연에게 달려들었지만 미연은 몸을 피했다. 준호 씨, 당신은 이미 저를 버렸어요. 그리고 당신의 가족은 저와 강진우 오빠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이제는 제발 인정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저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연은 차갑게 말했다. 준호는 미연의 말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실험실 바닥에 굴러다니던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고 미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강진우는 준호의 움직임을 보고 몸을 던져 미연을 보호했다. 유리 조각은 강진우의 옆구리를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의 흰 셔츠는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다. 오빠! 미연은 비명을 질렀다. 강진우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미연을 향해 미소 지었다. 괜찮아. 미연아. 그의 눈빛에는 미연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때 코코가 맹렬하게 짖으며 준호에게 달려들었다. 코코는 준호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고 준호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유리 조각을 놓쳤다. 이은채는 준호의 무능함에 분노하며 직접 강진우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권총이 들려 있었다. 내 어이 때문에 모든 게 망쳤어. 너희 때문에 우리 가족이 파멸하게 될 거라고. 죽어버려. 이은채는 권총을 강진우에게 겨눴다. 미연은 강진우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총성이 울려 퍼졌고 미연은 쓰러졌다. 강진우는 충격에 이은채를 노려보았다. 미연아. 하지만 미연은 총을 맞지 않았다. 코코가 미연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몸을 감쌌고
총알은 코코의 심장을 관통했다. 코코는 미연의 품에 쓰러졌고 미연은 코코의 머리를 안고 오열했다. 코코야, 코코야, 안 돼. 미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코코는 미연의 손을 핥으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코코의 희생은 미연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분노를 안겨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미연의 몸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났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고 그녀의 몸에서는 희미한 푸른빛이 발산되었다. 그녀는 이은채를 향해 돌진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고 그녀의 주먹은 강력했다. 이은채는 미연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그녀의 손에서 권총이 떨어졌다. 이게 무슨 힘이야? 이은채는 경악하며 미연을 바라보았다. 강진우는 미연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오메가 프로젝트의 결과였다. 그들이 주입받았던 약물은 잠재된 능력을 일깨웠고 코코의 죽음이 미연의 잠재력을 폭발시킨 것이다. 미연은 이은채를 쓰러뜨리고 그녀가 떨어뜨린 권총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이은채에게 총구를 겨눴다. 하지만 강진우는 고통을 참으며 미연의 손을 잡았다. 미연아, 멈춰. 우리는 그들처럼 되지 않아. 강진우는 힘겹게 말했다. 미연은 강진우의 말에 흔들렸다. 그녀의 눈빛에서 푸른빛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녀는 강진우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사랑과 정의를 지키려는 그의 의지를 보았다. 그녀는 복수가 그녀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코코의 희생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그때 지하 실험실의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강진우가 미리 연락을 취해 놓았던 것이다. 경찰은 이은채와 경호원들을 체포했고 준호 또한 도망치려다 붙잡혔다. 경찰은 실험실 안에서 발견된 증거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 회장의 비리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진우는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미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미연은 쓰러진 코코를 끌어안은 채 오열했다. 코코의 몸은 차가웠지만 그녀는 코코의 마지막 온기를 느끼며 이 모든 비극의 끝을 직감했다. 오빠, 코코가... 미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알아. 코코는 우리를 지켜준 거야. 코코의 희생 잊지 않을 거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우리는 안전해. 강진우는 미연을 위로했다. 그들은 코코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안고 실험실을 빠져나왔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었다. 그들은 서로를 찾았고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과 정의가 승리했다. 푸른 하늘 보유권의 폐허를 벗어나자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들의 뺨을 스쳤다. 강진우는 옆구리의 상처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미연은 코코의 싸늘한 몸을 품에 안고 오열했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그 속에는 코코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감사와 마침내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고 강진우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미연은 강진우가 실려가는 것을 지켜보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는 그가 무사히 깨어나기를, 그들이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빌고 또 빌었다. 코코의 시신은 동물병원으로 옮겨졌고 미연은 언젠가 코코를 위한 아름다운 장례식을 치러주리라 다짐했다. 이 회장과 이은채 그리고 이준호는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강진우가 확보한 노인균의 일기장과 마이크로칩에 담긴 증거 자료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이 회장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인간적인 실험과 불법적인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모든 비리가 만천에 드러났고 그의 거대했던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은채는 아버지의 범죄를 돕고 증거를 은닉하려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이준호는 미연에 대한 스토킹과 폭행 미수, 그리고 그의 가족 범죄에 대한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세상은 이 회장 일가의 추악한 진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진우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미연은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강진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빠, 정말 괜찮아요? 많이 아프죠? 미연의 눈에서는 걱정이 가득했다. 강진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미연아. 다 너 덕분이야. 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그들은 병실에서 지난 날들을 되짚었다. 강진우는 미연에게 푸른 하늘 보육원에서 탈출한 후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기억을 잃은 채 방황하다 지금의 할아버지에게 거두어져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늘 자신에게 잃어버린 과거가 있다는 공허함에 시달렸다고 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푸른 하늘 보육원의 흔적을 쫓아왔고 그 과정에서 이 회장의 비리를 어렴풋이 눈치챘다고 했다. 미연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나온 후 홀로 힘겹게 살아왔고 준호와의 만남이 자신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강진우를 만나면서 진정한 빛을 찾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정말 기적 같아요, 오빠. 미연은 강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강진우는 미연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응, 기적이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너와 내가 함께 있으니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며칠 후 강진우의 할아버지가 병실을 찾아왔다. 할아버지는 강진우가 미연과 이른바 계약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냈지만 강진우와 미연이 푸른 하늘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과 그들이 겪었던 비극적인 과거를 알게 되자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가 진우 네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가족이었구나. 할아버지는 미연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쓰다듬었다. 미안하다.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미연은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 뭉클함을 느꼈다. 그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가족의 온정에 눈시울을 붉혔다. 강진우의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앞으로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강진우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JK그룹의 경영권을 다시 확고히 다졌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그룹을 더욱 성장시켰고 이 회장 일가에 의해 훼손되었던 그룹의 명성을 회복시켰다. 그는 또한 푸른 하늘 보육원의 희생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미연은 강진우의 곁에서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미연이라는 가명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김미연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섰다. 그녀는 강진우와 함께 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고 자신의 아픔을 타인을 돕는 데 사용하며 진정한 의미의 삶을 찾아갔다. 강진우와 미연은 코코를 푸른 하늘 보육원 폐허 근처에 아름다운 언덕에 묻어주었다. 그들은 코코의 묘비에 우리를 지켜준 영웅 코코에게 라는 문구를 새겼다. 코코는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 그들을 구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코코의 희생은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기를 가르쳐 주었다. 시간이 흘러 강진우와 미연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강진우는 미연에게 정식으로 청혼했고 미연은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의미 있게 치러졌다. 더 이상 화려한 식장은 없었다. 대신 그들은 푸른 하늘 보육권 재단에서 후원하는 아이들과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강진우의 할아버지와 몇몇 가까운 지인들 앞에서 성혼 서약을 했다. 미연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강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가득했다. 강진우는 미연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미연아, 너는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야. 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어둠 속에서 방황했을 거야. 나의 모든 과거와 아픔을 함께 나누어줘서 고맙다. 이제 너와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미연은 강진우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빠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영원히 돈 때문에 상처받고 세상에 대한 불신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오빠는 저에게 가족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어요. 이제는 제가 오빠의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어줄게요. 그들의 입맞춤은 진심과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로 가득했다.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재단 아이들은 해맑게 웃으며 그들의 결혼을 축하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편견과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들의 행복을 찾아냈다. 결혼 후 강진우와 미연은 더욱 단단한 팀이 되었다. 강진우는 사업을 확장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했고 미연은 재단 활동에 전념하며 소외된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저녁 강진우와 미연은 저택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정원에는 강진우가 미연을 위해 특별히 심어놓은 수십 그루의 꽃나무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오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미연은 강진우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강진우는 미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네가 내 옆에 있어서 모든 게 가능했어. 우리의 삶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정원을 걷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들 사이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는 한 별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다. 그것은 마치 코코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미연은 강진우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무시당하고 상처받는 김미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 승리한 강미연이었다. 그녀의 삶은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찾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서로의 빛이 되어줄 것이었다.